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 브랜드라는 말을 떼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것을 접촉할 수 있는 접점은 광고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소비자들이 더 현명해졌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게 되는, 왜 이 브랜드가 탄생했고 내가 왜 좋아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광고가 없는,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또 볼 수 있게 그런 브랜드 얘기를 담아냈더라고요. 그런 3자 입장에서 내놓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동등하다고 느껴지니까 오히려 그 깊이가 그러니까 현혹되지 않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When I read Magazine B, I feel like I'm reading documentary book about the brand only, nothing else. Because of that, I can focus to the brand and really get to know about the brand. 기존의 잡지는 한 달이 끝나면 생명의 걸 다 하잖아요. 매거진 B는 독특하게 그러니까 매진됐던 과오로를 다시 2세, 3세를 발행하잖아요. 한번 구입을 하면 그것이 1년 후에 또 10년 후에 읽었을 때 느낌이 또 다른,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드는 그런 하나의 전문서적의 가치가 있지 않나. 매거진 B처럼 한 달에 하나의 주제를 딱 정해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는 잡지는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 큐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고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제조사의 입김이나 이제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게 어떤 새로운 잡지의 방향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지금까지 어떤 오프라인 잡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온라인 시대로 들어와서도 못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SNS도 마찬가지고, 또 오히려 매거진 B의 역할은 광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해줘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The influential people and opinion makers and even the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he brand are welcoming Magazine B, and they get to know about the brand a little more in depth. In turn, they will go speak to their friends, families, and the people around and spread the words about the brands in the true nature. I think that is how Magazine B is really steering the market today. 그래서 매거진 B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좋아하게 될 이유를 알게 된 것이고, 그 브랜드들은 특별한 광고나 마케팅을 하지 않았지만 매거진 B에 수록된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시장의 진심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로서 매거진 B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매거진 B를 발행하는 JOH의 이태훈이라고 하고요.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를 담당하면서 매거진 B의 마케팅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날 좋은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려니까 되게 떨리는데요. 일단은 매거진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 전에 매거진비를 발간하고 있는 JOH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 뒤에 매거진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매거진비는 JOHN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한글로 읽으면은 JOH라고 읽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 컴퍼니라 알지, 조라 알지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확한 그 읽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JOHN 컴퍼니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저희 회사에 대한 정의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도대체 뭐하는 회사냐, 어떤 회사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오늘은 그동안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신 조소영 대표님께서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을 바탕으로 어떤 회사인지 정의하는 말들 좀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전에 스펙트럼이라는 잡지에서 인터뷰하셨을 때에는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모여서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뮤인이라는 잡지에서는 근본적으로 브랜드에 생명과 철학을 부여하는 회사. 좀 어렵나요? 마지막으로 포춘에 인터뷰하셨을 때는 브랜드에 관한 모든 것을 하는 크리에이티브 집단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브랜드를 하는 회사, 저희가 갖고 싶었고 하고 싶은 브랜드를 세상에 선보이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저희 논현동에 있는 저희 사무실 입구 출입구예요. 딱 오른쪽이 철판으로 간결하게 로고만, 회사 이름만 딱 박혀 있고,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문입니다. 그래서 택배 아저씨나 아니면 뭘 가져다 주시러 오신 분들이 오시면 되게 당황하세요.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JOH라는 회사가 과연 어떤 브랜드를 하는 회사인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 생활 전반의 영역을 보통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세 가지 생활의 필수적인 영역을 의식주라고 하는데, 저희 JOH는 의식주 플러스 정의라고 하는 정보에 대한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세상에 선보이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에 대한,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일단 의 관련한 부분으로는 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에드백이라고 하는 가방을 런칭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방은 조앤코라고 불리는 브랜드를 저희가 붙여서 조앤코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가방을 선보이고 있고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식 관련한 부분은 1호식이라는 식당을 회사 근처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식이라는 것을 브랜드 비즈니스로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처음 시작했던 되게 작은 시작인데요. 저희 JOH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근처에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좀 건강한 밥을 먹고 싶어서 시작한 식당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직장인들, 주변에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들어보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식 관련해서 얼마 전에 한남동에 좀 본격적인 식 관련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세컨드 키친이라고 하는 식당이고요. 아까 1호식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1호식이라면 두 번째 브랜드이기 때문에 2라는 것 때문에 세컨드 키친이면서 집에 있는 키친이 퍼스트 키친이라면은 여기가 세컨드 키친이다라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 관련 비즈니스 브랜드를 펼쳐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에 관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보이신 매거진 B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브랜드로서 매거진 B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출판을 하고 있고요. 레퍼런스라는 매장을 작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사실은 이 레퍼런스라는 브랜드는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조앤코 브랜드 에드백이라는 가방과 그 다음에 매거진 B에 관련된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들을 판매하는 매장인데요. 또한 이곳은 앞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작게 JOH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저희 매거진비 편집장도 가서 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JOH의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을 조금 구성을 해봤고, 말하자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JOH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굳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정보와 관련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서 한번 여기다가 자료에다가 넣어봤고요. 아까 보시면은 주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주는 공간인 것 같아요. 꼭 살고 있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아까 보셨듯이 이호식이나 세컨키친 같은 그런 공간도 저희가 직접 JOH에 있는 건축 설계하는 친구들이 그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또한 이 주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의나 식 그리고 정보에 비해서 사실 규모가 되게 크고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세컨키친이나 레퍼런스 같은 그런 매장의 공간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것도 있지만, 저희 파트너를 통해서 같이 여러 가지 공간들을 선보이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 대표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호텔도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간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건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 선보이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아마 올해 말 내년부터는 그 모습들을 차차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JOH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매거진비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이어서 저희 매거진비의 최태혁 편집장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좀 작은가요? 잘 들리세요? 잘 들려요. 먼저 저희는 보시면 굉장히 구성이 책처럼 보이지만 잡지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서 브랜드를 다루는가? 그건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JOH라는 회사가 하는 모든 영역의 일들은 브랜드라는 것, 브랜드적 사고, 브랜딩 이런 것이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브랜드, 좋은 브랜드의 방향성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브랜드를 다루나 저희가 소개하는 그 브랜드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면 저희가 책 뒤에 보면 이렇게 4가지 어떤 기준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가격과 그리고 디자인, 아름다움, 그리고 실용성, 기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3가지 측면이 어떤 모두가 다 적절하게 좋아야 한다. 그리고 거기 하나의 요소가 더 있는데 이게 철학이에요. 그 브랜드의 철학. 근데 이것은 그 4가지 요소가 모두가 다 어떤 아주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기보다는 그 4가지가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한테 적절한 느낌을 주는가, 적당함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렇게 좀 더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이제 기준을 물어봐서 사실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의 기준을 어떻게 수치화해서 평가를 하겠어요. 기능도 그렇고요. 이 정도면 됐어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은 저마다 다 다를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저희 이것을 만들어가는 매거진 B라는 사람들, 그리고 JOH라는 구성원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성의 정도가 결국 매거진 B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기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에 나오는 브랜드들이 보면 도대체 우리가 그래서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마이너한 건가 아니면 굉장히 매니악한 건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보는 전제는 그 기존에 어떤 갖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는 것, 매스 브랜드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좋은 브랜드라고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그 기준에, 그것을 기준에 두고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레고 같은 거는 매스 브랜드죠. 근데 브롬튼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어떤 스트릿컬처적인 브랜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B라는 것은 기존의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매스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들이 나쁘고 저런 것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브랜드만이 대안이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A와 B가 어떤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기존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브랜드들이 있다면 그들보다는 조금 때로는 덜 주목받았을지언정 이런 브랜드들, 되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었던 브랜드들, 이런 브랜드들도 꽤 좋은 브랜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브랜드들도 한번 이런 방식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브랜드에 대한 좀 제안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라는 것을 이렇게 공유하고 공감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책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냥 제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SNS나 그런 걸 통해서 정기적으로 발송할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왜 하필 잡지를 선택을 했는가? 저희는 이 매거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매거진에도 사실 종류가 많아요. 2달에 한 번씩 낼 수도 있고, 반년에 한 번씩 낼 수도 있고. 근데 조금은 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그 발행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하고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고 계속 가까이 닿고 싶었어요. 그래서 월간 잡지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인터넷보다는 매거진 B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브랜드라고 생각했을 때 손에 닿는 촉감과 물성을 갖고서 사람들이 소장하고 만지고 그 냄새를 맡고, 그리고 한 권 한 권 쌓아서 책상 위에 쌓여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 남다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간 잡지를 저희는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제 매거진 B에 대해서 사실 가장 많이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처음 접했을 때 잡지가 광고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왜 광고가 없냐, 저희 회사가 돈이 많아서 그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되게 많은 자본을 갖고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적은 인원이 저희가 매거진 B 한 권을 만드는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갖고서 그냥 하루하루 정진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잡지라는 것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기존에 한 번 잡지,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잡지라는 것을 한번 봤어요. 근데 그게 잡지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미디어가 다 그런데 미디어가 존재하고 영속할 수 있는 어떤 본질, 가장 원동력이라고 하면 광고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광고에 대해서 항상 왜 이렇게 잡지 광고가 많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 광고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00원 이하의 가격을 내고 잡지를 볼 수 있고 무료로 TV를 시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미디어가 광고에 어떤 좀 휘둘리고 그 광고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 훌륭하고 좋은 잡지들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대중에 나와 있는 많은 패션지들이 그냥 콘텐츠만 놓고서는 이게 어느 잡지인지 표지를 만약에 찍는다면 얼마나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고 굉장히 돌발적인 행동일 수도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면 광고를 아예 빼버리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퀄리티가 설령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매출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을지언정 우리는 그런 그냥 우리의 목소리, 그것을 그냥 담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공감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또 이것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거진 B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러면 왜 한우에 전 세계는 브랜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한우만 한 시간에 하니까?
기존 잡지에도 광고와 어떤 광고에 의한 콘텐츠의 영향 그런 거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읽을 게 없다고 정보가 없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정보가 진짜 없나? 오히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정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게 정보가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거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린 거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브랜드만을 담아서 그것을 조금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조금은 더 직접적으로 다른 어떤 요소들이 없이 이 책을 펴서 덮을 때까지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만 하나만 얘기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권 한 권 쌓아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17번째까지 나왔고 18번째를 이제 마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어떤 저희의 고민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어떤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냥 구상이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구상. 그렇다면 그것을 내 손에 잡히는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 매거진 비 아트 디렉터이시고요. 김치호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거진 비 아트 디렉터 김치호입니다. 굉장히 조용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만큼 집중하고 계신 거죠? 저는 매거진비 3호부터 본격적으로 조인을 해서 전체적인 아트디렉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제로이치 안에서 브랜딩 디렉터로서 다른 사업, 컨설팅 업무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목소리도 작게 들리시죠? 제가 원래 그렇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희한하게 미디어에 내려가면서 점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편집자님과 같이 호흡을 맞추는 거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디자인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컨셉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저희는 한 권에 한 브랜드를 담는다. 그것도 광고가 없이. 기존의 잡지들 같은 경우는 사실 광고가 물론 잡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이 될 수도 있지만 한 섹션 한 섹션 끊어가는 그런 약간 호흡의 어떤 뭐랄까 리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는 한 권에 한 브랜드 그리고 광고 없이 그것을 보여준다 라고 했을 때 이 흐름들이 어떻게 구성되면 좋을 것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한 가지 포인트는 브랜드를 책을 통해서 보여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면밀히 분석해서 그냥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소비자의 눈으로 소비자의 어떤 객관적인 그런 시선으로 그 시선을 따라가 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큐멘터리라는 그런 방식을 차용하게 된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소비자가 가는 현장을 찾아가보고 소비자들을 관찰해보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어요. 네. 그 흐름들은 구성과 디자인과 그에 해당하는 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희는
디자인의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다큐멘터리의 맥락에서 구성을 해보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디자인 스퀘어 1층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전시해 놓은 그런 액자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혹시 못 보셨다면 1층에 내려가셔서 보고 올라오시면 바랍니다. 저희는 구성을 소비자의 관점으로, 소비자가 어떤 이 하나의 브랜드가 하나의 개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 어떤 사람을 알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관찰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과정까지를,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해 나가는,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과정까지를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브랜드를 발견하고 탐색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그 브랜드를 보는 관점이 좀 생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브랜드와 계속 교감하면서 지속하는 그런 흐름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은 글에 대한 부분은 편집장님이나 다른 에디터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지만 제 영역이니까 지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글을 그렇게 쓰진 않지만, 네, 사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글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큐멘터리의 그 컨셉에 맞춰서 객관적인 시선, 그래서 대상하고의 거리를 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저 인터뷰 같은 경우도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쓰는 도입글인데요. 네,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전달하는 느낌으로, 보도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글을 구성을 했습니다. 다른 꼭지의 도입글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태를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레고의 테스트에 관련된 과정을 보여드리는데요. 네, 그 현상을 그대로 그냥 기술하는 그런 느낌의 글로 다큐멘터리적인 그런 느낌을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잡지가 제일 주목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가 저희가 다큐멘터리 어떤 영상의 한 부분을 캡처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고요.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들 중에서 이 사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정말 제일 신경 써서 저희가 좀 보여주는, 그리고 작업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인트로 아우트로하는 구성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트로 아우트로하는 거는 그 브랜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감성적으로 열고 들어가고 그 브랜드를 만끽한 후에 감성적으로 책을 닫게 되는, 그래서 그 어떤 여운에서는 여운을 남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프라이타후의 인트로 아우트로 사진들이에요. 사진들을 조금 많이 준비해서 프리하게 그냥 간단하게 훅훅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깨알 같은 시적인 표현들은 진짜 우리 편집장님께서 시적 상상력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탁을 계속해서 그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현장이나 팔고 있는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사진들이죠. 그리고 저희가 유저 컷들을 많이 또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유저 컷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소비자들이 찍은 사진들을 저희가 허락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더욱더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런 상황과 감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들은
네, 스타우브라는 편의 인트로 아우트로. 요리를 하는 과정, 그래서 그 요리의 깊은 맛을 저희가 이렇게 문을 띄워주는 스타우브라는 브랜드 읽기 전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아우트로고요. 이 곡지는 러쉬 편에 나오는 어떤 영국의 어떤 마켓의 문화 그런 것들 담으려고 했던 그런 곡지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느낌 그런 것들을 담았고요. 사실 이것을 보여주는 의미는 있습니다. 따로 의도는 있고요. 바로 넘기시면 러쉬의 판매 현장이 그 영국의 어떤 그 시장의 느낌하고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은 컷들입니다. 이 부분은 화요에 있는 메이킹 씬입니다. 최근 호인 포토편에 역시 마찬가지로 공장들 그리고 아틀리에들을 찍은 그 공정에 관한 것들입니다. 네, 이렇게 보셨고요. 그리고 저희 사진 중에 특징적인 것들이 또 인터뷰 컷이 있는데요. 저희 인터뷰 것들은 보통의 잡지나 보통의 언론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때 그 사람을 저희가 안고 있는 자리에 데리고 와서 모셔다 놓고 되게 포스 있는 그런 느낌의 사진을 많이 연출해서 촬영하고는 합니다. 근데 저희는 직접 저희가 들고 갑니다. 그래서 현장에 방문해서 정말 카메라를 갑자기 들이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아저씨도 잠깐 굉장히 놀란 것 같은 표정으로 뒤돌아보면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인텔리전실에 나오는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계속 돌아보고 있죠. 그 유명한,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빈진으로 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멍한 표정으로 사진을 전 카메라를 의지하기도 하고요. 네, 인천이십니다. 인천이신지 모르셨던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다큐멘터리 매거진이다 보니 어떤 셀럽이나 연예인, 배우 뭐 이런 분들까지도 그냥 소비자의 느낌으로 찍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폼을 많이 잡고 있는 사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희가 고르고 골라서 제일 일반인 같은 모습을 띄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카메라를 안 보기도 합니다. 역시 안 보죠. 배우 김상우 씨입니다. 사실 상우 씨가 굉장히 안 좋아할 사진 같은데 저희는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첫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 컷들이 저희 의도에 맞춰서 촬영이 되고요. 심지어 CEO 인터뷰 할 때는 사실 CEO는 더 포스 있는 모습으로 무게감 있게 나오기로 하는데 저희는 인터뷰 과정 중에 그냥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되게 무슨 취조받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인터뷰 컷들이 촬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편집 디자인이라고 하면 이 전체를 통틀어서 편집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레이아웃을 잡고 어떻게 그 편집 안에서 요소들을 정리를 하는지, 물론 책을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 설명들을 좀 보여드리면 저희는 사진으로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애써서 레이아웃을 과히 약간 장식적으로 좀 구현하거나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디자인 한 것 같지 않은 느낌으로 디자인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최소한의 디자인 요소를 써서 정말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으로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네. 여기는 에이소 편의 B2B 스타일에 해당하는 이미지인데요. 에이소업이 굉장히 결벽적인 브랜드다 보니 저희 촬영 자체도 굉장히 칼 같은 정리 이런 느낌을 좀 담아서 사진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브랜드 스토리에 있는 본문들 마찬가지로 정말 정보들을 그냥 깔끔하게 볼 수 있게끔 정리하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네, 에이소는 완전히 비었습니다. 네, 그리고 표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하나의 브랜드를 한 권의 책에 넣다고 하다 보니 그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표지에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의 어떤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로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지의 전면으로 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또 비라는 제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호와 그리고 해당 브랜드가 양립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런 레이아웃을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앞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그냥 서서 얘기하는 게 무슨 전문 강사 아니면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무슨 이런 경험이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나마 감사하게도 불을 꺼주셔서 좀 도움이 되는데 불을 꺼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도안인지 준비한 텍스트가 안 보여가지고 많이 빠진 것들도 있어요. 그 2부에서 Q&A 하면서 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좀 요청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나온 이유는 저희는 매거진 사실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쓰는 것도 되게 많이 안 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여러분 독자분들하고나 아니면 저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하고 만나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저는 항상 뭔가 뭘 만들었을 때 만든 사람들은 조금 뒤로 빠지고 그걸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 그리고 메시지가 더 앞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거진 저희 매거진을 봤을 때 보고 나서 그 매거진 너무 좋아, 매거진 편지 봤어, 매거진 이런 글 봤어, 이런 것들도 좀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조금은 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저희 책을 보고서 딱 덮었을 때
아, 내가 이 브랜드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친구하고 만났을 때 그거 봤어? 이거는 인텔리전시하고 그거 봤어?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 매거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다룬 그 브랜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판권도 보통 매거진들은 맨 앞에 달게 되는데 매거진 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만든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조금은 이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제공한 다음부터는 뒤로 좀 빠지고 싶은 게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매거진에 대한 소개를 하고 나서 되게 짧은 얘기인데요. 저희가 다뤘던 브랜드들을 가지고 제가 3가지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디자인이나 문화, 예술, 마케팅, 미디어 이런 쪽에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관공서나 주어진 페이퍼워크 하는 데보다는 좀 자신의 어떤 창의력을 요구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오늘 와주신 분들이. 근데 우리는 항상 모든 어떤 그 임무를 이제 부여하죠. 이걸 한번 해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해봐. 그럼 한번 짜와봐. 기획해봐. 이런 일들을 많이 듣죠. 매일같이. 학생 여러분 같은 경우는 교수님한테 과제를 받고 그러면 중간고사 때는 과제가 이건데 뭘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일을 해왔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받고 나는 나름대로 많이 생각한다고 해요. 많이 고민하고. 그런데 가장 먼저 하는 게 사실은 해외 사례 찾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해외 사례 찾고 그런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전접하면서 다른 사람들, 동료들, 친구들 걔네들 어떻게 했나 해외 외국에서 이런 사례들 어떻게 했나 그런 것들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빠른 시간 안에 뭔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가끔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지금 매거진비에서 한우에서 그 어떤 브랜드들을 다룰 때 그 브랜드들이 남들과 조금은 다른 예를 들면 포텀은 다른 가방 만드는 브랜드들하고 조금은 다른 게 무엇일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과연 뭐가 더 균형이 잘 됐나? 아니면 가방 디자인이 정말 대단하게 나은가? 아니면 기능은 사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 그 애들보다 훨씬 잘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누구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하는가 바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매거진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점들, 특징들, 배워야 될 것들, 가치들 그런 것 중에서 오늘은 3가지 브랜드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세, 태도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화요라는 브랜드가 이번에 저희가 17개를 하는 동안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이제 한국 브랜드인데요. 이게 이제 프리미엄 소주예요. 근데 이 브랜드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조태원이라는 사장님께서는 원래 본인의 그 선친이 아버지가 도자기를 만들고 수입해서 일본과 이렇게 무역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업으로 물려받아서 보니까 도자기는 그냥 만들고 있고 자기는 팔고 있고 근데 도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 그릇이라는 게 용도가 뭐지? 뭘 담는 건데 뭘 담지? 그래서 나는 음식에 관심이 많은데 음식을 담아보자. 그래서 한식을 담아서 한식 레스토랑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한식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보니까 자기는 이제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식의 어떤 이 상을 중심으로 해서 놓여져서 만들어진 어떤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식품 문화라는 거. 그런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중심에 있는 게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술이에요, 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와인이나 샴페인 이런 것을 중심에 두고 심지어는 그 술을 가지고서 그
그러니까 술에 맞춰서 음식이 만들어지고 나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음식도 중요한데 그것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이야기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 하나가 무엇일까? 그게 술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리술, 그리고 오리술을 만든다면 좋은 술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화요예요. 그래서 이제 뭐 화요라는 게 이제 항상 되게 소주 좋아하는데 소주만 대박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고급스럽게 만들까?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바로 가장 최근에 했던 포터라는 일본의 가방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는 우리가 통상 브랜딩이라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 방법론들이 있어요. 뭐 해외 유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콜라보레이션 같은 걸 했을 때는 어떤 파트너들과 해야 되고, 그 개수는 어떻게 줄여야 되고, 어떻게 정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대단히 까다로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신들의 그 브랜드를 많이 유지시켜 가죠. 근데 보통은 보면 콜라보레이션의 개수를 저희가 막 세다같이 쳤어요. 이 사람들 내부 디자이너가 없나? 그냥 자기들 만들면 다 그냥 외부하고만 그런 거래를 하는 건가? 그렇게 싶었는데 또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그 비율은 10%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 수가 너무나 많았고요. 그리고 매장 같은 경우도 보통은 내가 만든 물건을 어디다 팔까? 그런 것을 보면 좀 더 좋게 보이고 싶잖아. 그래서 좀 더 뭔가 어떤 라운지나 막 이런 데다 놓고 싶고, 고급 어떤 편집 매장 이런 데 가서 좀 팔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포토라는 곳은 자체 매장에서도 팔리고 아주 고급 수업에서도 팔리고 명품 백화점 같은 데서도 팔리고, 또 반면에 우리나라 무슨 남대문 시장 그 뒤에 가면 이렇게 반 지하 내려가면 있는 그런 가방을 막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팔려요. 그래서 일본 전역에서 800개 매장에서 팔려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사무실도 막 굉장히 그 지저분하고 뭐가 무슨 이 사람들 원칙이 아닌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무슨 어떤 그 엄격한 규칙 같은 것도 없고요. 그런데 디자이너이든 기획자든 뭐 영업하는 사람이든 홍보하는 사람이든 저희가 이렇게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하고 다른 장소에서 말을 하다가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만들되 팔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데 제조에 들어간 최소한의 비용만 받지 그 이후에 그 가격을 어떻게 붙여서 팔든 어디서 팔든 그거는 그 브랜드의 몫이라는 거야. 그게 약간 일반적인 어떤 브랜딩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브랜드 망가질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포토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가방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뢰가 오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준 가방을 잘 팔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요구를 거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나는 가방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곧 80주년이 되는데 8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회사가 약간 방향을 잡고 있어요. 다시. 그거는 90년대 중반부터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전 세계 일본 내 브랜드들과 해외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기네들도 조금은 다시 좀 생각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콜라보레이션 했던 사례들을 조금은 정리를 하고, 이제 어떤 외부의 어떤 업체가 가방을 만들어달라고 이제 요구가 오면 콜라보레이션 했듯이 똑같이 가방을 만들어요. 근데 외부의 기존에 포토라고 하나는 붙였던 자신들의 표시, 그거를 떼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요시다 가방 제작소라고 하는 자신들의 처음 자세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가방 만들어주는 회사, 그런 걸로 돌아가겠다는 거고, 지금 포토는 오히려 80년이 지난 지금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한 거죠. 에이소. 호주의 그 코스메틱 브랜드예요.
에이솝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봐왔던 것에 대해서 뭔가 단어를 접근을 한다면 시크한 그런 시크하고 세련되고 진짜 좀 결벽증 있는 사람일 것 같고 그리고 또 각 매장마다 전 세계 매장마다 모든 매장의 인테리어가 틀리는데 그런데 묘하게 또 비슷해요. 어떤 톤이나 이런 게 그런 것이 하나로 묶여서 에이솝이라는 브랜드는 대단히 세련된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뭔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막 되게 친근해가지고 막 이상한 막 시장에서 팔 것 같은 걸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그 특성이 어떻든지 대부분은 처음 생각하는 건 내가 만드는 게 무슨 책이었든 공간이었든 음식이었든 어떤 에이솝같이 굉장히 세련된 걸 좀 사람들한테 풍겼으면 좋겠어. 그게 그냥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기대 같은 거죠. 근데 에이솝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다 보면 어느 한 지점을 돌아가요. 그게 뭐냐면 이 에이솝을 만든 창업자예요. 그 창업자는 약간 좀 진짜 좀 성격도 좀 괴팍해 보이고 소위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어떤 주관이 너무나 명쾌하고 뭐 스타벅스 같은 것에 대해서 막 대놓고 비난하고 저거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브랜드가. 그리고 미국 문화는 완전히 잘못된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내 자기의 어떤 관점과 주관이 너무나 명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이런 어떤 갈색병으로 만들고 막 보라색의 느낌이 나고 나무를 써가지고 그런 세련됨을 만들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그렇지 않은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막 더러운 것도 싫고 뭐 되게 막 허세 떠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아주 정말 소수의 적은 거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추구자체. 그렇기 때문에 에이솝 같은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이제 이게 저희가 준비한 3가지 브랜드의 포인트인데요. 물론 뭐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다른 또 브랜드들은 좋은 가치관을 하는 장점과 특징들이 많은데 오늘은 요걸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3가지 중에서 3가지를 통해서 어떤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아우르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게 누구냐? 그게 나라는 거야. 내 근본이 뭐였는지, 그리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그것만 집중하는 거야. 매거진 B에서 사실 건질 어떤 엑기스 한 명은 그거가 아닐까. 우리가 어떤 매거진 B를 보고서 만약에 나도 여기 나오는 브랜드를 같이 만들고 싶어.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이 사람들이 만드는 태도를 공감하고 싶고 그 태도를 진짜로 내가 느꼈다면 이제는 내 얘기를 하자는 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거진 B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 되게 다르다. 보통 매거진은 이렇게 넘어가지도 않거든. 그런데 이런 것을 되게 다른 것을 원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역시 이걸 준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사진이 되게 많은 것을 만들어야지 아니면 광고가 없는 잡지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사실 매거진 B가 나온 건 아니에요. 어떤 브랜드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싶고 그 공유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면 나랑 더 가까워질까. 브랜드라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방식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것은 소비자 관점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엇일까.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기록하는 거구나. 허구 없이 그냥 이것이 과장되지 않고 어떤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느끼는 것대로 그냥 표현을 한다면 나같이 많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거진 B를 지금 만들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게 대단하고 장대하고 막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그 목적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어셈플레하게 방향이 어디인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그쪽 방향을 향해서 그냥 조금씩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은 우리는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다 해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2년 동안 해온 것에 대한 사실을 약간 보고드리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되게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Q&A 통해서 조금 더 궁금한 얘기 많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을 먼저 해달라고 하기 전에 일단 한 분 새로운 얼굴이 계신데요. 정원도 디자이너님이시고 모든 B의 영상들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박수로 좀 맞아주세요. 일단 아직 한마디도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질문 하나 던질 거예요. 대답하는 동안에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좀 준비 좀 해주시고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모든 영상을 담당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영상을 봤지만 굉장히 감각적이고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의도로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만드시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은 예, 제 편집자님 때문에 저희 미디어 팀이 다 좋지 크게 목소리 하면 되게 화려를 내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 뉴발란스 때부터 2호 때부터 제가 맡기 시작했고요. 이 영상을 처음에 만들면서 쭉 오면서 저희 편집자님과 자꾸 얘기하고 김철희 기자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미디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더 풍부한 느낌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종이 매체잖아요. 그럼 시각적으로만 느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오감으로 모두 다 느껴져야 되느냐 좋은 매체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잡지에서 그런 느낌을 충분히 내는 거를 미리 영상에서 이걸 보여줌으로써 어느 정도 이런 느낌이구나, 이번 브랜드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사람들이 어떤 느낌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려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묵치한가 이런 거 괜찮아요. 해주시고요. 저희가 한 3분 정도한테 상품 드릴 거예요. B에서 준비해. 네. 네, 질문 요약해드리면 한 권에 한 브랜드만 닿는데 그거의 제작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크게요. 보통 세미나나 이런 강연 있고 나서 질문이 없는 경우는 2가지인데 재미없었거나 어려웠거나 하거든요. 그냥 질문 대답이라도 좀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작 기간 같은 경우는 그건 사실 브랜드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아주 일찍 이미 접촉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해당 브랜드들을 다 많이 정해놓긴 했는데 만약에 하나가 안 되게 됐을 때 그 이후의 브랜드들을 저희가 잡아놓은 것들을 다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러다 보면 또 피치 못하게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기간에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거는 약간 브랜드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네, 당연히 굉장히 잘 들었고요. 혹시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국내 브랜드 하시는데 아직은 안 나왔지만 좀 힌트라든가 혹은 언제 나오실지 이것과 이제 2번째 질문은 흔히 브랜드라고 하면 좀 어떤 굉장히 50년이나 100년대 이런 연속적인 자기다움을 가진 그런 브랜드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자기다움을 잘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래도 하시다 보면 브랜드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라든가, 그러니까 잡지도 계속 잡지 구성상에서도 인포그래픽도 강화하시고 설문지도 보통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이 작업을 하시면서 브랜드들이 어떤 식으로 미래에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보시죠. 차기 질문자를 봉쇄해버린다. 일단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를 꼭 반드시 1년에 하나씩만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시리즈처럼 쭉 가는 거라서 어떤 꼭 1년 주기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하지만 좋은 브랜드들, 한국 브랜드들이
관련이 됐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요소들을 만족시키면서 적당한 균형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브랜드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건 이제 국내 브랜드를 다루는 건 아닌데 저희 그 JOH에서 메거진비 이외에 다른 약간 좀 얇은 잡지를 조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대상이 이제 한국 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메거진비에서도 한국 브랜드를 많이 찾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어떤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좀 다른 방향이지만 좀 그렇게 해서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있었던 그 질문은 지금 까먹었는데 농담입니다. 사실 이게 브랜드의 미래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그냥 어떻게 딱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게 사실 맞고요. 단지 100년이든 200년이든 저희가 다루는 브랜드든 아니면 기존에 다뤄왔던 매스미디어든 확실한 것은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이 오히려 용속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20세기 중반부터 해서 20세기 후반까지 그 브랜드나 어떤 기업 전략 같은 걸 보면 획일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고 되게 글로벌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갔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글로벌 매장이 모두가 다 똑같이 완벽하게 똑같은 어떤 룩을 갖고서 펼쳐지고 근데 지금은 21세기에 넘어가고 그러면서 스타벅스만 보셔도 주변의 스타벅스는 각 매장마다 조금씩 틀리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다뤘던 인텔리전시아 같은 경우는 7개 매장, 전 세계 7개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이 다 틀려요. 에이소도 마찬가지고요. 포토 같은 경우는 아예 매장이 없고 다 다른 곳에서 팔고 그래서 그런 거는 보면 뭐냐면 그들이 말하고 하는 경우는 각 매장이 분포하고 있는 어떤 지역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되게 크게 쪼개졌고 앞으로 더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으로 그냥 다시 작게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시 우리 동네, 이렇게 브랜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매스브랜드는 계속 가겠지만 이런 어떤 되게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작은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하세요. 잡지라는 게 이제 하나의 정보 매체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저 같은 소비자 같은 경우에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빚 같은 경우에도 작은 카페 하나에도 이 책을 통해서 알아서 사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같이 이제 또 얼마 전에 상도 받으시고 점점 이제 호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러면 기업들에 좀 관심이 많이 커질 것 같은데 따로 의뢰나 이렇게 들어오진 않나요? 네,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저희 매거진은 온전하게 JOH의 관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자기네 그 브랜드를 다뤄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어떤 대가를 받고 만들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요청이 오면 저희는 거절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정한 브랜드에 대해서만 저희 스케줄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꼭 매거진비에 내달라는 것 말고 매거진비와 같은 형식으로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곡을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있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진행한 적은 없지만 매거진과는 별도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진행 중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그 브랜드 매력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게 있나요? 저희 매거진 B에서 다루는 브랜드에 대한 선정 기준이요. 선정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 그 강의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네 가지 그 꼭지점은 뭐냐면 저희 발행인 조성 대표님의 어떤 브랜드된 철학인데요. 그 네 가지 꼭지점이 어떤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이 시장에서 온전히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아주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뭔가 기계처럼 그걸 뽑아낼 수 없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그냥 이거 좋은데 그걸 왜 좋은지 한번 그것을 선물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걸 그냥 저희 감성으로 봤을 때 그 적당함이라는 걸 그냥 저희 주관적인 되게 해석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엇을 만드는지도 중요한데 누가 만드는지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편집숍이라는 게 주변에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기존에는 백화점 가자라고 했잖아요. 백화점 가자. 그러면 그게 신세계는 그때는 사실은 뭐 조금 더 비싼 게 있냐 없느냐의 차이지 거의 대부분의 비슷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편집숍 같은 경우는 그 만드는 사람들이 딱 관점을 갖고서 그 수많은 제품 중에서 한 10몇 개만 딱 올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드냐, 누가 파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거진 B에 나오는 그 브랜드들이 매거진 B, JOH라는 그 집단, 그 팀이 약간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만약에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룩을 그려봐. 그러면 이렇게 어설프게 딱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뭐 머리는 어떻게 스타일로 할 거고, 뭐 안경은 뭘 낄 것 같고, 뭐 정장은 뭘 입고, 시계는 뭘 차고. 그게 기존의 미디어들이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전형적인 상 같은 거예요. 근데 매거진 B에서 저희가 매거진 B의 어떤 감성과 주관으로 꿰고 있는 지금 브랜드들은 그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얘기한 게 이게 매스냐 마이너냐, 뭐 스틱컬처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대답하기 힘든 거예요. 휴가 때 무슨 예를 들면 탕수수 같은 거 2,000만 원짜리 신발을 신지 말라는 거고 없죠. 그 사람이 사무실 가서 빅볼펜 쓰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삶 같은 경우는 기존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리고 만들어져 온 그런 어떤 삶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삶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지금 매거진 B에서는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가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만의 어떤 브랜드들을 좀 꿰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또 우리 아티스트 객터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약간 우리가 계속 지금 이미지적으로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매거진 B는 다른 잡지들이랑 틀린 어떤 다른 디자인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되게 감각적이고 뭔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뭐 화보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대표님도 그렇고 편집장님도 그렇고 디자인 베이스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게 좀 약간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런 매거진 B가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적인 그런 요소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어서 질문 빼달라고 약간 얘기했었는데 일단 디자인적이라는 표현이 좀 저는 사실은 좀 제가 이해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긴 하고요.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저는 거의 모든 게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서를 만들거나 생각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다 디자인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보면 그냥 미적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하는 게 좋을지 예쁘게 만든다 뭐 아마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사실 잡지를 예쁘게 만든다라는 거는 목적이 아니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다큐멘터리라는 컨셉 때문에 사실 필연적인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찍어야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고 전달을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꿰어져서 어떤 이 매거진의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디자인적인 접근으로 잡지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정말 당연하게 그 컨셉 하나 때문에, 다큐멘터리라는 컨셉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디자인 베이스의 분들이 많긴 한데 사실 저희 회사 전체를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시작을 저희가 할 때 저희가 그리고 싶은 상, 이런 매거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리는 상은 있었고요. 그런 상을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저희 웨이치가 좀 갖고 있는 좋은 장점으로 발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가 소개하는 브랜드 궁금을 해서 온 거긴 하지만 매거진 B라는 브랜드가 궁금해서 온 것도 있거든요. 아직은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혹시 훗날 매거진 B가 소개하는 매거진 B라는 브랜드를 가진 내실 의향은 없는지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영상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혹시 그 영상을 따로 다운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건 그냥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주 그게 뭐 반드시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편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런 비슷한 기획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나중에 얘기합니다. 정말 계속 여기 와주신 분들처럼 저희를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잡지가 잘 해서 유지가 돼서 그 아주 먼 시간이 지나면 좀 기념비적인 어떤 시간이 됐을 때 그런 걸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매거진 B라고 치면은 매거진 B가 나와요. 아니면은 저희 비메오 같은 사이트에 저희가 매번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구독하기 이런 거 하시면 매번 보실 수 있고, 다운로드는 지금 비메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아마 없는 게 있고 좀 이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뭐 저희 방침상 이거를 뭐 다운받고 하는 거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서 확인해 봐서 혹시 막혀 있으면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바꿔놓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계획적으로 옷을 입고 온 건 전혀 아니고요. 우연히 네. 대답이 되셨습니다. 인터뷰가 많이 실리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찾고 그 인터뷰를 할 때 기준이 있는지. 저희가 찾는 거는 아마 모든 미디어가 하듯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통해서 이제 수소문을 하는 거고요.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라는 이제 전제 조건을 달고, 처음에 이제 기획하는 입장에서 약간 이런 브랜드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큰 어떤 맥을 짚어가 간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중심으로 약간 뭐 좀 다른 상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뭐 남성의 이 정도 사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좀 더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어디까지는 시간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이제 넘어가기 시작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은 더 즉흥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섭외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야근 많이 하셔서 남자분들은 없고 여직원이 없으신지 취직을 고려하고 계시고 그런 하셨는데 예상을 하시겠지만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되게 찌푸려가면서 하는 야근이라기보다는
제가 믿기에는 사실 저희 직원들은 행복하게 만나는 것 같고요. 아니 정말로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제도 이제 이 세미나 준비하느라고 12시 넘어서까지 같이 모여서 얘기했는데 과정 하나하나가 즐겁고 저희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간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야근을 하고 있고요. 조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회사는 그래서 야근을 많이 할 경우에는 다음날 많이 가만히 되거든요. 자율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어서 뭐 몸이 많이 힘들면 좀 늦게 나와도 어느 정도 양해가 되는 회사라서 그런 점은 괜찮고요. 오늘 공교롭게도 시커먼 옷 입은 남자들만 4명 왔는데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매거진 팀에도 다른 에디터분들도 여성분들이 많고요. 회사 전반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은 회사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네. 답변 되셨나요? 마지막 질문은 답변 안 해주신 건가요? 잘 못 들었어요. 결혼은 다들 하셨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 저 빼고는 다, 그러셨구나. 네. 두 분은 안 하셨고, 저희 두 분. 남자분이 물어보니까 좀 약간. 그 물어보실 거지. 혹시 또 다른 질문자 계신가요? 저는 지금 매거진에서 만든 대했던 여러 브랜드들 중에 특히 이태리 커피 브랜드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고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인데 그거를 어떻게 찾으셨고 그리고 어떤 의도가 어떻게 그 브랜드를 소개하실 의향이 있었는지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알게 되는 건 사실 저희가 그냥 유럽에 이렇게 가서 접하기도 하고 경로도 되게 다양해요. 이제 그냥 어떤 커피 업계 종사하시는 분한테 듣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이건 사실 뭐 저희만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건 아니라서 특별한 대답이 있을 수 없는데 그냥 그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소개하게 됐냐는 저희 브랜드를 선정한 기준화에 대한 답변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커피 브랜드로서 적당하다 그리고 조금은 더 기존에 있었던 어떤 다른 커피들과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왜 브랜드를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브랜드 철학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특히 사진 같은 걸로 전달을 하려고 하면 그 브랜드의 제품으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진의 어떤 포인트 같은 걸로 철학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브랜드 철학을 사진으로 봤을 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실 자칫 잘못하면 브랜드 카탈로그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큐멘터리라는 관점을 좀 견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세팅을 해놓고 그 브랜드를 집중해서 촬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향하고 정말 스쳐가듯이 발견할 수 있도록 연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사진 한 장으로 브랜드를 이해시키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구성하는 구성이나 그 흐름에 따라서 그 브랜드에 대한 감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전 질문하신 분이 연결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브랜드를 선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생소한 브랜드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들은 몰랐던 브랜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오히려 퍼센테이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러 약간 그런 쪽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뭐 레고는 사실 대중화되는 브랜드니까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쉽게 생각하면 애플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진짜 철학이 있는 게 모든 대중들도 보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다루실 가능성이나 의향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저희가 지금 이제 리스트업을 해놓고 있는 브랜드들을 보면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들도 있고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약간 밸런스를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뭐 약간 이거 너무 생소한 브랜드들이 좀 나온 것 같으면 조금 어느 정도 그 안배를 하면서 저희가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애플이나 이런 것처럼 애플도 물론 저희 모르는 사람이 없는 브랜드지만 분명히 그들만의 어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충분히 어떤 대상이긴 한데, 근데 지금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이후에 애플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변화를 보여주거나 뭐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저는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단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가 아까 상품을 좀 드린다고 했는데 질문을 사실은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많이 받아서 일부러 더 이렇게 소통을 하시라고 저희가 원래는 노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분들 중에 한 4명을 선정이 받은 기억 안 나시죠? 어떤 질문이 굉장히 인상 깊으셨는지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그분들한테 제가 노트에서 가방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노트를 드리면 어떨까 안 되나요? 좀 가만히 저희 아는 애들이 아니고요. 작은 가볍게 에코백 같은 거.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오늘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잘 봤는데 매거진 B로 시작을 했는데 아까 의식주까지 연결시켜가지고 또 사업을 다변화시키고 또 다양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영상 작품도 같이 여러 가지 포함해서 하나의 잡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보강적인 부분까지 공개해서 더 다양하게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잡지 다양한 잡지를 보시면 표지만 뜯어내면 컨텐츠는 다 똑같고 광고나 다 차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거진 B는 지금 보면 그 시장에서 차별화를 성공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은 느끼거든요. 그러다면 지금 현재 우리 잡지들이 되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어요. 현재 시장에서 보면 되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되게 고군분투하고 되게 많은데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우리 잡지들이 어떤 지금 매거진 B의 어떤 성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더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희가 아직 이렇게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조금 비교적 저희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좀 생겨서 너무 감사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진짜 뭐 어떻게 하면 비용 줄이냐 뭐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저는 다른 지금 매체들 기준에 있는 것들이 너무 훌륭하고요. 저희가 절대로 그들보다 잘한다고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저희보다 훨씬 더 글도 잘 쓰고 글도 잘 기획 잘하는 잡지들이 시중에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냥 단지 저희는 이제 조금은 그냥 우리 얘기를 해보자 그런 방향인데요. 역시나 되게 원론적인 얘기일 것 같은데요. 무엇이 어떤 잡지가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역시 콘텐츠가 좋아야 되는 게 가장 1순위이고요. 그리고 좋은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얘기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얘기, 그러니까 무엇을이라는 대상도 있겠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좀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매거진비에 소개했던 브랜드들이 사실 뭐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소개하지 않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어딘가에서 조금씩 다 나왔고 어디서는 특집도 했었고 근데 저희가 그거를 보여주는 방식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루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좀 그 잡지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아까 오감이라는 거하고 조금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브랜드라는 것을 이렇게 접하고 느끼는 거는 그냥 어떤 컬러가 좋아서 아니면 기능이 좋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험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다각도로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실제로 이렇게 바라보고 내가 그 현장에서 또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저희는 약간 잡지의 2.0, 잡지의 대안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저희 방식대로 그냥 뭔가 컨텐츠 자체가 좀 다르다면 보여지는 방식에 있어서도 잡지의 조금은 대안, 그런 보여지는 방식의 대안으로서 이런 건 어떨까요 정도의 태도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건데요. 기존의 잡지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되게 집중이 되어 있다면
매거진 B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게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매체나 SNS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해서 종이 매체 대안이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른 분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종이 매체를 하는 거를 아날로그를 되게 지향한다거나 뭐 그런 책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저희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저희 좋은 기회에 저희 방식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디지털 버전을 낼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거는 사업 하나를 또 연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잡지를 만들었으면 무조건 디지털 매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디지털 매체가 나왔으니까 종이 매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고 매거진 B는 그거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공감각적으로 잡지를 보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을 그냥 읽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구성을 하고 사진을 배열하고 편집을 할 때 영상이 돌아가듯이 만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뭐냐면 영상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받지 않는 거예요. 난 소리로 듣고 냄새도 맡고 바람도 불었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감성적인 면들도 나오고 조금만 사진들도 이렇게 유려하게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리듬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책을 처음 옮겨보는 분들이 그런 거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매거진 B가 메인 푸드라면 에피타이저 같은 개념으로 영상을 먼저 SNS를 통해서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 자체에서 소리도 나고 그런 흘러가는 모션들이 보여지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입에 살짝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찬을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상마당 서포터즈 정하늘이라고 합니다. 오늘 취재 때문에 오긴 했는데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브랜드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브랜드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표현을 하느냐,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듣고 한 개인의 브랜드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지금 계속 좋은 브랜드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한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저 크리에이티브 그룹이신 그 매거진 B의 크리에이티브님들이 생각하시는 나쁜 브랜드, 좋지 않은 브랜드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상마당 서포터즈 자랑스럽습니다.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희 잡지를 보고서 그 브랜드처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제가 왜 모르냐면 제가 질문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 인생을 알겠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아는 거고, 그리고 어떤 분야든지 간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난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나쁜 브랜드라고 하면 사실 이 착하다 나쁘다라는 그 기준은 좀 오해가 있어요. 착하다라는 말 자체가 그냥 저는 착하다라는 말은 잘 좋아하지 않고 나쁘다기보다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가 지향하지 않는 방향이다. 그런 정도의 브랜드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척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기능을 속인다거나. 그래서 꼭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내가 정말 좋다라고 느꼈을 때, 어떤 예를 들면 사람이라고 느꼈을 때 이 사람이 너무 좋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막 초고가의 막 그런 것을 다 하고 와서 말을 무슨 유명하게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신뢰를 보내는 질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됐으면 상관이 아니에요. 그렇게 딱 느껴지죠. 그리고 대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브랜드도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질문을 마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한 가지씩 기억에 남는 질문자들 어떤 질문이 좀 마음에 남는지, 유튜브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죄송하지만 4분만 선정해서 사은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도 야근 많이 하시는 분이고. 네, 당첨이 되셨습니다. 일단 뒤에서 지금 주시나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김치 아트리에님께서 저도 사실 저분 들으려고 그랬는데 결혼했냐고 물어보고 방금 전 질문 주셨던 서포터 집에 가서 다운로드 한번 봐주세요. 유튜브 찍어주세요. 어느 분이시죠? 마지막으로 편집장. 근데 이게 진짜 얼마 드는 게 아니라서 너무 아쉬울 필요도 없고 저는 그냥 여기 저 아까 유일하게 사진 촬영을 함께 해주신 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훈남들이시죠? 네. 좀 1초 늦으신 것 같아서. 네, 그럼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고요. 정말 여러분들 좀 좋은 시간이셨길 정말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문지 다음번에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좀 해주시면 저희 아까 선물 받으신 분 있나요 이미? 좀 예뻐요 저희 상품이.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이 아니구나. 8월에는 저희가 마르쉐라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켓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공중파도 많이 탔어요. 그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매거진비 관계자분들께 박수 한번 마치겠습니다.